기구에서 안정성과 수익률의 균형이라든지 이해하기 쉬운지 이런 것들을 검증을 하게 됩니다. 선택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골치가 아팠던 것 같은데요. 오히려 그 반대였던 것 같아요. 당신의 걱정과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다. 까딱 잘못하면 제가 이제 그 자리에 앉습니다. 내 연금 10억 만드는 성공 레시피. 오늘은 또 어떤 상담 사연이 도착했을지 자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상담 사연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또 오늘의 또 사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27살 직장인이고요. 2번의 이직 끝에 저에게 딱 맞는 회사를 찾아서 잘 다니고 있습니다. 새로 입사한 회사는요 DB, DC형 둘 다 운영한다길래 도전 정신으로 DC형을 선택했고요. 그런데 올해부터 디폴트 옵션이란 걸 또 선택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DC형에 대해 처음 공부하는 과정만도 골치가 아픈데 당장 디폴트 옵션까지 선택해야 한다니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꼭 선택해야 하는 걸까요? 네, DC형에 가입하신 직장인분들 중에 지금 이런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우선 속 시원한 답부터 드리자면 네, 올해부터 DC형 가입자분들은 디폴트 옵션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2021년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22년 7월부터 디폴트 옵션 제도가 의무적으로 시행되게 됐습니다. 상담하신 분이요 골치가 너무 아프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디폴트 옵션은 뭐고 또 왜 꼭 선택해야 되는지 이것도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우선은 이 제도가 도입된 취지를 먼저 이해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노후 자산을 잘 관리하는 건 개인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노인 빈곤율이 높아지면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니까요. 그래서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했는데 막상 직장인들은 너무 바쁘고 운용 경험도 부족하다 보니까 뭐하지? 고민만 하고 골치 아파. 다음에 하자. 그러고는 아무 선택도 안 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열심히 수익을 내서 노후에 써야 할 소중한 돈인데 아무런 운용 지시가 없으면 현금성 자산으로 방치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가 바로 디폴트 옵션입니다. 네, 가입자의 운용 지시가 따로 없어도 사전에 결정된 운용 방법으로 투자 상품을 자동으로 선정해서 빈틈없이 운용되도록 만든 건데요. 우리말로는 사전 지정 운용 제도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지금 말씀하신 분 누굽니까? 학생 누구야? 저 임규순 차장입니다. 아 차장님이세요? 아 죄송합니다. 늘 정장만 이렇게 입고 있다가 네 이렇게 캐주얼하게 입으니까 제가 몰라봤습니다. 네, 근데 아까 뭐 또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내가 투자를 안 하고 있으면 그 돈이 자동적으로 특정 상품에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얘기 같은데 이게 얼핏 들으면요 나의 선택권이 제약된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6주를 기억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만약 가입해 있는 상품의 만기가 도래했다. 그 후 4주가 지난 시점에도 운용 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 2주 뒤에 디폴트 옵션으로 운용된다는 통지를 하게 됩니다. 그 후에도 아무런 운용 지시가 없는 경우엔 디폴트 상품으로 운용이 되는 건데요. 물론 가입자가 자신의 의지대로 다른 투자를 선택한다면 그건 당연히 보장됩니다. 하지만 6주간 상품 운용에 대한 지시가 전혀 없다. 그러면 6주째 되는 때에 사전에 지정되어 있는 상품으로 매수를 하는 거예요. 네, 도입 과정에서도 상품에 대한 검증이나 가입자의 선택권이 충분히 보장이 됩니다. 퇴직연금 사업을 하는 금융회사는 사전 지정 운용 방법을 구성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고요. 이때 심의기구에서 안정성과 수익률의 균형이라든지 금융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지 이런 것들을 검증을 하게 됩니다. 퇴직연금 사업자는 그런 검증을 거친 투자 옵션을 최대 10개까지 디폴트 옵션으로 제시를 할 수 있고요. 가입자는 이 중 하나의 옵션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퇴직연금 제도 중에서도 내가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게 회사에서 가입하는 DC형이 있고요. 뭐 또 다른 하나가 IRP 아니겠습니까? 그럼 둘 다 해야 하는 겁니까, 이거? 네, 맞습니다. 차례로 한번 살펴볼까요? DC형 가입자라면 먼저 회사 차원에서 디폴트 옵션을 정해서 이를 규약에 명시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완료된 이후 내가 다니는 회사 또는 퇴직연금 사업자가 개별 가입자에게 디폴트 옵션 선택을 요청할 겁니다. 회사 차원에서 선행되어야 할 과정이 있는 만큼 순차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IRP 가입자라면 가입한 금융회사, 그러니까 퇴직연금 사업자가 바로 가입자와 디폴트 옵션 지정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막 시작된 제도다 보니까 사업자별로 안내해야 하는 가입자 수가 수십만 명에 달할 거거든요.
있거든요. 차분히 기다리면 사업자별로 디폴트 옵션 제한이 올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직장인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잘 알지도 못하는 상품 섣불리 이렇게 투자했다가 오히려 손실이 날까 하는 점 아니겠습니까? 네, 직장인들이 투자를 어려워하는 이유 중 하나가 금융상품이 너무 많다 보니까 뭘 골라야 할지도 모르겠고 바쁘다는 이유로 미루다가 결국 잊고 만다는 거죠. 디폴트 옵션은 그 정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각 금융회사가 10가지 이내로 선택지를 압축한 것이라서 개인이 선택하기가 한결 쉽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디폴트 옵션은 기본적으로 잘 자산 배분된 상품이나 포트폴리오로 구성이 되고 정부사나 심의기구에서 심의를 거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 투자 손실이 걱정이 되신다면 정기예금과 같이 초저위험 상품도 디폴트 옵션에 꼭 포함이 되니까 그걸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우리 차장님 얘기 듣다 보니까 디폴트 옵션 막 빨리 투자해보고 싶은데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원리금 보장형 상품으로 정기예금과 GIC, ELB가 들어갈 수 있고요. 펀드 상품으로는 정부에서 허용한 몇 가지 상품군이 있지만 TDF와 밸런스드 펀드가 중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TDF는 은퇴 시점을 목표 만기로 두고 생애 주기에 따라서 자산 배분이 이루어지는 펀드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저한테 물으신 겁니까? 너무 잘 알고 있죠. 네, 저희가 같이 얘기했던 내용이니까요. 까딱 잘못하면 제가 이제 그 자리에 앉습니다.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밸런스드 펀드는 시장 환경이나 전망에 따라서 주식 채권의 비중을 조절해가는 자산 배분형 펀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밸런스드 펀드에 대한 정의는 좀 광범위한 면이 있는데요. 현재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디폴트 옵션 구성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심의를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0월 말 정도에는 상품 내용이 좀 구체화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디폴트 옵션 제도는 11월부터 순차적으로 적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도 최근에 주목받는 것을 꼽자면 OCIO 펀드가 있습니다. OCIO 펀드는 자산운용사가 정부와 기업, 대학 등의 기금을 맡아서 대신 운용해주는 외부 위탁 운용 권리를 OCIO 펀드라고 하는데요. 일정 수준의 목표 수익률을 정하고 위험을 제한하면서 운용하기 때문에 디폴트 옵션에도 적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TDF와 비교를 해보자면 TDF는 은퇴 시점을 목표 만기로 위험자산 비중을 줄여나가는 생애 자산 배분에 초점을 두었다면 OCIO는 일정한 장기 목표 수익률을 설정하고 이에 맞게 운용하는 게 특징이자 차별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제가 그럼 핵심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동엽이가 핵심을 잘 정리했다. 그럼 두 분은 와! 이렇게 박수 좀 쳐주시고 정리 잘 못한다 할 때는 우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첫 번째, DC형에 가입하는 직장인 그리고 IRP에 가입하는 사람은 앞으로 디폴트 옵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맞습니까? 와! 자, 그러면 두 번째 가겠습니다. 디폴트 옵션은요, 효율적이고 또 적정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금융회사가 설계하고 정부 심의기구의 심사를 거친 것으로 구성된다. 맞습니까? 와! 저 죄송 차장님 와 좀 해주세요. 와. 알겠습니다. 너무 하기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 자, 마지막으로 내가 디폴트 옵션에 상품 구성이 싫다면요, 내가 연금 자산을 방치하지 않고 먼저 적극적으로 투자 상품을 선택하면 된다. 이거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디폴트 옵션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금융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디폴트 옵션의 취지는 말씀드렸다시피 가입자들이 바쁜 생활에 치여서 소중한 퇴직연금이 방치될 수 있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함이고요. 절대 가입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무리하게 리스크가 큰 상품에 투자하는 건 아니라는 점, 이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상담해 주신 분은요, 올해 또 DC형에도 처음 가입한 데다가 그리고 또 디폴트 옵션까지 선택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골치가 아팠던 것 같은데요. 근데 골치 아파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던 것 같아요. 디폴트 옵션은 당신의 걱정과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도 저희도 나아가야 할 목표는 하나죠. 바로 우리 모두 연금 부자가 돼서 금퇴족이 되는 것. 오늘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알찬 레시피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